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은요. 네. 이 분양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아, 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오래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네, 서울에 할인 분양이 나타났다. 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놀랍지 않나요? 네. 사실 굉장히 뜬금없는 네, 지금 내용이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칸타벨 수요 팰리스가 네, 네. 할인 분양을 한다. 네. 그것도 15% 할인 분양을 한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궁금하니까 살펴봤죠. 네네. 근데 이게 그렇게 대단지는 아니더라고요. 네. 216가구인데요. 그렇죠. 216가구인데 이게 후분양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입주를 해요. 네. 7월 달이네요. 네. 네네. 입주를 하는데 216가구 중에 네. 196가구가 미분양이 났다. 네, 네.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래도 서울이잖아요. 네. 수유역이랑 또 다 가깝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미분양이 났다는 거죠? 네. 왜요? 왜? 아니 그냥 쳐다보고 있는데 왜? 네. 뭘. 그래가지고 네. 아니 그래서 가격을 봤어요. 네. 그래서 할인해서 얼마인가 봤더니 이 8억 원대 아파트를 6억 원, 네. 그리고 10억 원대 아파트를 8억 원으로 할인 분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시세를 살펴보니까 이 네. 할인한 가격이 주변 시세랑 좀 비슷하더라. 네, 네. 그래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후분양이면 지금 시점에 네. 이걸 책정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건설사가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네, 196가구가 미분양이면 나만 비싸게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모든 사람이 비싸게 생각했을 거고 건설사도 알았을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나서 바로 또 할인 분양을 했단 말이죠. 네,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이 정말 많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일단은 좀 너무 한꺼번에 많은 질문을 내셨으니까 차근차근 차근차근 해주세요. 이제 네. 차근차근은. 나눠서 분양가가 상당히 좀 높았다는 점이죠. 네. 그러면은 건설사가 너무 많이 욕심을 부린 거냐? 맞긴 맞죠. 너무 맞긴 그렇더라고요. 맞는데 네. 그럼 건설사가 바보냐? 여러분들은 저 바보 같은 건설사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네. 건설사가 가장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분양을 할 때 높게 받는 거? 높게 받아서 잘 팔리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제가 높게 잘 팔리는 거잖아요. 네. 안 팔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팔릴 거를 일단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고 네. 이 아파트 특징을 보면 다른 아파트와 다르게 후분양을 했어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네. 저는 후분양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후분양을 한 이유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일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죠. 네. 그건 뭐냐면 분양가를 높게 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사 입장에서 분양가를 이렇게 높여도 충분히 팔 수 있을 거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행동이에요. 안 그러면 미친 짓이죠. 집을 다 지어놓고 자기 돈으로 짓는 거잖아요. 자기 돈으로 다 지어놓고 안 팔릴 걸 예상하고 이렇게 가격을 책정한 거는 진짜 미친 짓이죠. 이거는 네.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렇게 했다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자신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자신감. 그 자신감의 근거는 뭐냐? 바로 이 아파트를 짓기 시작한 시점은 2020년쯤이니까 상승장이 그때 한참 상승장이 들끓었죠. 네. 한참 진행되던 상황이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선분양을 했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아마 뭐 2천만 원대 중초반 그렇다라면은 24평이면 한 5억에서 6억대 이 정도의 이제 분양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아깝죠. 아깝죠. 네. 만약에 집값이 올라갈 거를 확신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를 한 7억대, 8억대에 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인간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아마 건설사 임원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생각을 할 만하다라는 거죠. 시장이 또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하니까 네. 할 수 있을 때. 원칙적으로 보면 신규 분양하는 게 주변 아파트 가격보다 항상 비쌌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도 상승장에서는 이게 잘 팔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주변 아파트 가격보다 좀 높게 해도 충분히 팔릴 거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또 실제로 또 잘 팔렸으니까요. 다른 네, 아파트들은요. 그동안에는 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물건들도 처음에는 뭐 미분양이 나기도 했었지만 결국엔 다 팔렸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바보 같은 짓이 아니고 약간 욕심은 부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사실 굉장히 시장을 냉철하게 바라보려고 하면서 네. 합리적인 행동을 취한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건설사 측의 그냥 합리적인 욕심에 받아들여질 정도라 생각하고 그렇죠. 한 거라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안 팔리니까 바로 또 할인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네. 15%나요. 네. 그걸 하다 보면 그냥 거의 분양가 상한제랑 비슷한 가격이 됐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조금 제가 분양업계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봐온 행동 중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행동이에요. 어떤 부분이 그런 거죠? 건설사들 할인을 잘 못해요. 할인한다는 건 이제 할인한다는 얘기는 이 분양가 책정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걸 바로 인정하는 인정하는 거구나.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에는 제가 뭐 그 회사 사정을 정확히는 알아보지 않았지만 네.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아마 이 분양가 책정을 했던 책임자는 잘렸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책임지고, 거죠. 네. 바로 할인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 분양가가 높다라는 걸 어느 정도 건설사가 그냥 빨리 인정을 한 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좀 생각해 보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후분양을 한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적용을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선분양 상황이었으면 분명히 그냥 입주 때까지 지켜보자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쭉 지켜보다가 안 팔리고 하면은 그 입주 때 할인 분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때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뭘까요? 네. 그 변수는 뭐냐면 분양률이에요. 분양률. 예. 네. 분양률이라는 거는 분양을 어쨌거나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것도 보면은 216가구 중에 197가구가 네. 미분양이 났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 20가구 정도, 그러네요. 20가구 네. 정도가 이제 분양을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10%가 안 되죠. 지금 10%가 안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한 4, 50%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은 쉽게 이걸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쵸. 몇 년 전에도 저 봤거든요. 네. 입주 후에 할인 분양하니까 먼저 분양 받았던 사람들이 네. 안 된다. 그렇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네.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면 소급 적용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분양을 받은 사람까지 할인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기존 분양자들이 반발이 어마어마하게 셀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무시하고 할인 분양을 하는 건설사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분양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분양률이 극히 낮기 때문에 네. 일단 할인 분양을 할 수 있는 분양률이 갖춰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후분양이라는 게 굉장히 적용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선분양이라면 그 분양받은 돈으로 이제 건축 자금도 네. 들어가고 일부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후분양을 했다는 얘기는 자기 자금으로, 근데 자기 자금이 있는 건설사는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다 PF라고 해서 대출을 받아요. 네. 대출을 받아서 이제 아파트를 지었는데 네. 미분양이 지금 90% 이상이 미분양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건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잘못하면 이제 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할인 분양을 결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의 분위기를 굉장히 좀 빨리 인정을 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변화가 생기는 걸 좀 감지를 하는 그러니까 거죠. 만약에 지금 이게 상승장이다라고 인지를 했으면 할인 결정을 아마 안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약간 눌림목이다. 이거는 네. 더 큰 점프를 위한 그렇죠. 눌림이다 예. 생각해서 그럴 안 했겠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버티다가 버티고 있다 보면 이제 하나 둘씩 분양이 될 테니까 네.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거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인상 폭이 이렇게 단계 밟아가는 게 아니고 점프하듯이 네. 이렇게 뛰어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강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변화하는 분위기를 네. 빨리 인정을 해버리고 네. 여기서 빨리 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주변 시세를 분석을 했을 때 이 네. 분양가가
시세보다 좀 터무니없이 높다라는 거를 빨리 캐치를 하고 시세대로 낮춘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보면 저뿐만 아니라 건설사들도 생각할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뭔가 네. 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후분양을 고려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분양가 상한제만 피하기만 하면 네. 떼돈을 벌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미분양이 덜컥 나버리니까 네. 그거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거는 싶어요. 중요한 지금 의견이신데.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상승장일 때만 계속 겪어왔기 때문에 네. 예, 이런 후분양으로 가는 상황을 고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 상황이 바뀐다라는 걸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후분양을 고려하는 데들이 후분양을 하게 되면 닥치는 위험이 뭐냐면 어쨌든 분양가를 올리기 위해서 후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네. 분양가는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후분양을 하는데 분양가를 낮추는 거는 진짜 바보 같은 짓인 거죠. 그쵸, 멍청한 짓인 거예요. 그거는 선분양을 해서 그냥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가격으로 안 하는 이만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네. 후분양은 무조건 분양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분양가가 올라간 상황에서 시장은 하락하고 있으면 무조건 미분양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미분양이 나면 이제 위기, 엄청난 어려움은 건설사가 다 떠안아대요. 그렇게. 건설사나 이제 조합이. 그러면 그 부담은 2중, 3중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미 건물이 다 지어진 상황에서 자기 돈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할인 분양이나 이런 것들을 과감히 선택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분양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걸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 칸타빌 소유 팰리스가 할인 분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네. 이 조건들을 봤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할인 분양이 나타났다는 이 사실을 저희가 주의 깊게 좀 새겨봐야 되나요? 당연하죠. 예, 오. 이런 거는 뭐냐, 우연이든 아니든 결과 가지고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더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이 내용을 깊이 파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할인 분양 자체에 할인 서울에. 분양, 예. 네. 서울의 할인 분양, 이 키워드 두 가지 단어를 연결시켜서 이거 가지고 시장을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란 얘기죠. 네, 네. 그럴 경우에 이렇게 서울에서 할인 분양하는 아파트가 나타났다. 이 얘기는 다른 그 분양 현장이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뭐냐면 선분양하는데도 조금 가격이 조금 높다 싶으면 바로 이제 청약 경쟁률이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게요. 오늘은 정말 올해 22년에 이런 얘기를 할 줄 몰랐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분양업계에서는 이런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네. 저도 잘 모르니까. 할인 분양을 바로 입주하자마자 할인 분양을 한 경험이 저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사정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되게 급했던 상황이긴 했겠죠. 네. 네. 제가 뭐 작은 업체들도 분양을 여러 군데 해봤지만 저는 대행사에 있었으니까 영업하는 측면이잖아요. 영업하는 측면에서는 가격 부담이 가장 이제 애로점이거든요. 네. 가격이 좀 비싸다. 그럼 진짜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뭘 위에다 요구를 하냐면 가격 좀 낮춰주세요. 네. 그러면은 위에서 뭐라고 하냐? 그럼 너는 네가 능력이 없다라는 거지. 나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지. 네. 아, 시장 상황이 심각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만큼 이렇게 끝까지 잡고 있는 게 이 가격이라는 건데. 그렇죠. 이거를 바로 놨다는 거. 사실 이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정말 준비할 때부터 정말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네. 주변 시세 조사하고 자기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거 정말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분양가 산정을 할 때 이게 팔릴 거냐 안 팔릴 거냐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건설사들이 사이클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계속 쭉 갈 거라 생각했던 게 잘못된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변화하는 중에서도 시행사나 건설사 임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거야. 계속 갈 거야. 이런 식의 인식들이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쉽게 할인을 결정을 못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 볼 때 이제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네. 네, 오늘 시간에 서울 분양시장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네. 매주 뭔가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금 빨리 진행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